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코스피 상승폭은 오후 들어서 축소됐는데요. 미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주도주 흐름의 지각 변동을 불러왔습니다. 소외됐던 민감주가 증시의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네, 설 연휴를 전후해서 또 주목할 이벤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성환 고려대 개건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하루 앞둔 오늘 증시 정말 변동성이 큰데 차영주 소장님, 네. 혹시 이렇게 길게 연휴를 앞두면 시장의 어떤 고정적인 패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쉬게 되면 그 쉬는 만큼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이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휴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수요가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민족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런 일종의 고정된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또 증시에서 변동성도 확대되고 하니까 증시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그 조심스러운 행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예탁금이 일단 다소 조금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조금 빠져나갔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은 일단은 아무래도 설 자금이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설 자금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라고 미뤄 짐작하는 면도 좀 일부 있고요. 차례 지내기 위한 돈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로서는 좀 크긴 합니다만 1월 들어서 대략 한 고객예탁금이 8조 가까이 줄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꽤 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설 수요가 물론 있다라는 점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마음이 다들 부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다 보니 거래량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쉬어가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에 있어서 주도주도 뚜렷하게 나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쇼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CGN 쇼크도 있었고요.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 마음은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 연휴를 놔두고. 왜냐하면 미국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한다는데 그러게요. 우리만 닿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미국 시장은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갈까? 거기에 아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학개미들이 쉬는 중에도 미국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켜보고 있을 텐데 요즘 미국 시장은 어제 3대 지수가 최고치인데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까? 어떤 요인이 많이 작용했습니까? 두 가지 같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이 이제 확실시 됐다. 1조 9천억이라는 돈을 퍼붓고 예를 들면 업종별로도 나왔잖아요. 항공주 오르는 것도 140억 원을 항공 산업에 투자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스톱의 그 혼란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친 걸로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면서 변동성,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상황만 보면 오전 시작할 땐 사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미국 증시 영향이 때문인지. 근데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급반전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와 매수로 오가는 최근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뚜렷하게 어떤 원인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가장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게 환율인데요. 환율 움직임이라는 게 최근에 112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1,100원을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지금 들어온다 나간다라고 하기도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지 이제 증권가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익을 한번 좀 실현하고 가자.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2020년 겪어오면서 가장 많이 오른 국가 중에 하나니까 차익을 좀 실현하자라는 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인들의 특성,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기관도 매도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관도 물론 이제 또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펀드 환매가 워낙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펀드 환매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현재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동학개미 운동이 미국에서도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펀드 환매를 하다 보면 뭐 중국 펀드도 환매하고 베트남 펀드도 환매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신흥국 펀드도 환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자금들도 일부 좀 만만치 않다라는 점도 여러 가지 수급상 다소 조금 아쉬운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주목되지만 연기금, 특히 뭐 국민연금이 이제 제일 클 텐데 예. 계속 팔아내는 걸 보면 네. 좀 개미 투자자들 굉장히 서운하겠어요. 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잘 나갈 때 팔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이 국민연금이나 이 공무원연금이나 전부 다 뭐냐면 이 목표 비중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뭐 이 국회까지 보고를 하고 국회까지 불려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작년에 국내 주식 비중이 17.3이었습니다. 목표 예. 비중이. 근데 뭐 워낙 이 주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국내 주가 오르니까. 예. 그런데 올해 목표가 얼마냐면 16.8%예요. 낮췄네요. 예. 낮추는 거죠.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낮추기로 5개년 계획을 짜놨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에서 4%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몇 조를 쥐고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800조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최대 4% 판다 그러면 32조를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앞으로도 국민연기금들이 30조 이상을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됩니다. 예. 안 팔면 국회에서 혼나겠군요. 국회에서 왜 혼나고요. 비중 안 지키느냐. 그렇습니다. 비중도 안 지켰을 뿐 아니라 만약에 가다가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당신들 말이야 그 비중도 안 지켰고 수익 났을 때 안 팔아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익을 당신네들이 까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감사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30조 할 이상.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조 이상을 더 팔아야 됐는데 예. 다 대형주들 아니에요. 뭐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뭐 삼성전자, 예, 뭐 맞습니다. LG와 이런 예. 어떤 주식들입니까? 앞으로 많이 대부분 팔아야 뭐 돼. 그런 주식들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무래도 코스닥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코스피 비중이 높고 코스피 비중이라고 한다라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주식들이 되겠죠. 그런 쪽들이 서로 이제 수급의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동학개미 운동이 좀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한 존재이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기금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면도 일각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약자인 건 사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공매도 사태에서도 드러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계산들이 뻔히 나오는 상황이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수급 논리 하에서도 내가 어떤 포지션과 어떤 그런 전략들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매물을 개인들이 다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계좌를 좀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한 20% 마이너스가 지금 이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대 매매도 상당히 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한 300억씩 빚내서 투자한 분들.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갤럽 조사를 보면 1월 말까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2020년과 2021년에 돈을 벌었습니까라는 질문에 70%가 돈을 벌었다는 대답은 이미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70%도 현재로서는 2월 지금 중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잘 수익률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히 관찰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좀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이제 주린이라고 하죠. 네.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온 분들이 지금 많이 좀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그 조사에서 예를 들어 작년 10월, 11월 이후 작년 11월이 외국인이 6조 이상 순매수를 했잖아요. 11월은. 예. 그리고 12월부터 지금 그부터 이제 2조 이상씩 지금 파는 이제 거죠. 팔고 있는데 그러면
11월에 들어온 사람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손해를 상당폭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통계 보니까는 뭐 1월에만 새로 만들어진 증권 계좌가 167만 개라면서요. 아니 요즘 2030 세대들 모였다 하면 네. 주식과 부동산 얘기예요. 예. 근데 뒤늦게 주식 투자 시장에 뛰어든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간으로 증권 계좌 새로 만들어진 게 860만 개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0만 개 정도였는데 이번 1월에는 160만 개 이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작년 11월, 12월, 1월 이때 들어온 주린이가 엄청 많은데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출렁거려도 수익률이 낮아질 뿐이지 손실까지는 안 가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 상당폭 손실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예.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올해 1월서부터 봤을 때 외국인이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이 있고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벌써 수익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경우 개인들이 샀는데 지금 아쉽게도 현대차랑 기아차가 또 최근에 주가가 빠져버리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애플 관련해서 좀 빠져버렸고 하지만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LG화학 같은 경우 100만 원을 다시 넘어선 상황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이 상당하게 지금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산 종목들은 대거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아쉬운 것은 어제 이제 현대기아차가 애플과 쇼크를 이제 받았죠? 협업이 끝났다. 이제 어쨌든 바로 이제 장 시작 전에 부인 공시를 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을 개인들이 순매수를 4,900억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을 한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순매수니까요. 네. 이게 그러면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이 그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본 기회라고 건가요? 보신 예. 거죠. 물론 오늘 약간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가 상황을 보면 그전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횡보세를 좀 나타냈거든요. 그러다가 애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30% 급등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애플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지면 무조건 물타기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좀 낮게 더 사서 그렇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겁니다. 얘기죠. 이건데 물타기는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고 공부를 해도 어떠한 투자의 대가도 물타기를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피라미딩이라는 방법을 이제 권유를 하지 예. 물타기를 권유한 대가들은 제가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런 상황들이 손실이 지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착각. 이제 그렇죠? 주가가 반등될 때는 조금만 올라와줘도 내가 바로 이게 회복이 이익이 날 되는 것 것이야라고 같아요. 예.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심리에 역행하는 부분들이 어렵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투자자들의 행태가 전형적인 어떤 조금 주식 초보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한 가지 예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초보자들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대열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백신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미국 네.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리라고 생각한 종목들은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다른 종목이 좀 없을까. 예. 그러면 그것도 뭔가 흐름을 봐야 되고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데 경기 회복. 그럼 경기 회복이 되면 또 백신이 보급이 돼서 네. 요즘 얼마 전에는 또 백신 여권이라는 걸 발급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행이 좀 해외여행까지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행, 또 레저, 뭐 요즘 아마 해외여행이 터지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온몸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수주도 어느 정도 이제 그간에 너무나 사실 핍박을 받은 거죠. 거기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떤 호박을 찔러볼까 하는 데를 잘 따라다니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화면에 그래픽으로도 봤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산 종목이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뭐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높은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카카오와 언택 관련주들의 하락이 교수님 말씀하신 주식시장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락. 예, 그런 것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카카오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 남짓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아니 상승을 했는데 1%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고. 근데 이제 카카오가 2019년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이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2020년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확인하는 단계죠. 확인하는 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늘 언택트의 대표 주자라고 보이고 있는 게임, 엔터,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벌써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본다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상황을 보아하니 교수님 말씀하신 여행,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편 또 다른 면을 보면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막 들썩들썩되고 있습니다. 뭐 생활 필수품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보니 원자재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국제 원유 가격이 뭐 최저치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S-오일이라든지 종합상사 주식이라든지 자원개발주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아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돌아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정관념보다는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지수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거죠. 3천 넘어서서 안착을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을 넘어선 상황에서 고점 대비 20%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같은 시젠 같은 경우 고점 대비 40%가 빠져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면은 빠르게 돌고 있어서 수익률을 맞추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더 어렵겠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저는 조금 뭐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 게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뭐 우리가 이제 뭐 유흥을 즐길 때 처음에 운이 좋으면 나중에 가서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쉬운 시장에 들어왔어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주식이든지 웬만한 걸 사서 작년에는 변동성이 있어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다리고 묻어두면 돈이 되는구나. 지금도 이제 그런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묻어두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벌써 저렇게 선호주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흐름으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이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주린이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우리가 주린이긴 하지만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요새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뭐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이게 주식 강좌하고 뭐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를 우습게 보시지 말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깜깜이 투자하는지 아느냐. 근데 이제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1년 동안에 참 이상한 그 굉장히 앨리스의 원더랜드에 와가지고 참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실적을 올렸다. 굉장히 이익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똑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실. 교수님, 이 주린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관심을 잘 안 갖는 게 이게 금리 동향이거든요. 주가만을 계속 쳐다보지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시장 금리가 고개를 미국에서 지금 들고 있는데 그 변화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괜찮은 건지. 벌써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1, 2.2까지 왔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뭔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냥 생각하면은 예.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통상 저희는 그래도 그 수치로 내줘야 되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다가 예. 10년 만기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팁스라고. 예. 그러니까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물가 연동을 하니까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팁스 수익률을 하면 그 차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게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이.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뭐 미국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그 리서치 페이퍼를 보면 이게 한 2.4쯤 가면 그때 되면 지금 얼마나 몇 퍼센트라고? 2.1, 2.2. 2.1, 예, 2.1, 2.2. 2.4%가 되면. 예, 되면은 FRB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뭐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계속 장기간 예. 0%에 묶은다고 평균적으로 했는데, 2% 예. 인플레이션이 예. 2%를 밑으시키면 금리 안 올리겠다. 안 올리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 빨라야 금리는 2023년 늦으면 한 2024년쯤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어.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로 낮춘 상태에서 양적 완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양적 완화 축소는 금리 인상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빠르면 2022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모레부터 사흘, 나흘 동안 예. 설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내일 하루 장이 남았고 그렇습니다. 또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장을 준비해야 될지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죠. 아무래도 뭐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채 금리가 들썩거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10년물 장기 금리가 2%를 넘어섰다라는 것들이 추세적으로 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연휴 기간에 살펴야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살펴야 될 게 이제 중국에서 그 지금 현재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도 현재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결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올해 한 해 충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통상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인데 예. 설 연휴가 있어서 이번에는 수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물론 현재 지금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를 더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어떠한 포지션에 따라서 단기 충격을 좀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설 이후에 MSCI 지수 변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동폭들이 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종목에 따라서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8조를 회수했던 개인들이 과연 설 이후에 귀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SCI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게 이제 그 벤치마크 종목이 지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준점을 삼는 거죠. MSCI 지수가 움직이는 거와 국내 지수와 내 수익률이 움직이는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MSCI 지수보다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기준점을 삼는 건데 거기가 이제 기준점을 삼는 종목들이 변동을 가끔 줍니다. 그래서 변동을 이제 만약에 거의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지수를 따르는 자금들은 무조건 그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고 탈락되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개별 종목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 네. 사실 뭐 지금 그 하는 총재도 뭐 물가가 그렇게 바로 인상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 주로 지금 이런 논제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에어박 값은 엄청 올랐다고 아까. 네, 물론 이제 에어박. 예, 그 소소한 종목들만 보면은 많이 오른 걸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 지수로 보면 아직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국제 유가가 벌써 이제 60달러 브렌트를 기준으로 하면 1년 만에 60달러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지금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58달러 이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물가를 방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물가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도 현재 상태로 가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쯤 일어날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좀 오름세를 보인다면 금융업종에 이런 데 좀 수익성이 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들이 될 수밖에 없고 시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금융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일단은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 수입보다 이자 수입이 더 많습니다. 신용이 지금 현재 한 뭐 24조까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조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개인한테 빌려준 예. 이자로 돈을 벌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조달 금리가 한 2% 남짓될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은 미루어 짐작하는데. 금리 안 낮췄습니까? 증권회사들 개인 빌려주는. 예, 최저가 6%입니다. 6%또 시작하기 아직도 때문에. 그렇게 높게 받습니까? 예, 높게 받습니다. 지금 최대 맥시멈 15%까지 이제 연체이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뭐 자율로 풀어놓은 상황에서 규제를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도 건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배당 성향을 20% 권고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배당 성향을 20% 내외로 낮추라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배당 투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다소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은행주를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죠. 자동적으로 자본 확충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확충된 자본을 가지고 KB은행 같은 경우는 올 6월부터 배당 성향을 다시 늘리겠다.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요즘 최근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당을 억제하는 것은 뭐 은행의 자율 경영에 큰 문제는 안 됩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자본 확충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 이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본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율 경영이라기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는 좀 역행하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번에 주린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분들이 배당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 거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섭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설 연휴 중에 FOMC는 지난 1월 말에 했으니까 예. 없죠? FOMC 네, 뭐 없습니다. 결과치가 회의록이 이제 17일 날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 17일 네, 네, 17일 날 나오는 회의록에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걸 한번 보면은 앞으로 한 1, 2년 후를 또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데 따른 기대감이냐? 혹시 먼저 선에서 조심해야 될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냐? 뭐 이런 어떤 힘겨루기인가요? 어떻게? 아직 그 주식 투자자들은 예.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가 뭐 흘러나오니까 뭐 금리 올려봐야 뭐 시중에 돈이 많은데 밀어 올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최성환 고려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